다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83페이지에 7번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양가를 이번에 착오와 사기, 동일한 사실이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때에는 사마이럴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그때에는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그 요건을 증명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인가 행위 내용의 착오인가는 묻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표의자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관하여 그 경우는 기명 날인의 착오로서 표시상의 착오이고 동기의 착오가 아니므로 거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만 있을 수 있다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구분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한땡땡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에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 날인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잃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 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란 의사표시가 취소권에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03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 이번에 착오의 계약상 담보책임,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반가로마자 1번에 담보책임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를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생각컨대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사견 입장에서는 양자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며 경합이 된다면 일설이 없다.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이. 8번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 즉 쌍방이 일치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가 있다. 주식회사의 당사자 쌍방이 신문에 잘못 보도된 주식시세를 올바른 것으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한 때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학설로는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반가로마자 2번에 수설하는 사견과 같이 주관적 행위 기초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하는 견해는 실제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의혹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공통의 동기의 착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서 일방적 착오처럼 다루면서 취소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건물의 기부 체납과 그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야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상대방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식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면 쌍방이 공통의 동기 착오에도 구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85페이지에 그러나 그러한 착오는 일방적인 동기의 착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쌍방이 동일한 기초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제109조는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특성을 알지 못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민법에는 그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틈은 다른 이론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론으로는 독일에서 주장되는 주관적 행위기초론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행위기초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끌려진 공통하는 관념 또는 기대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이나 기대 모두가 주관적 행위기초로 되지는 않는다.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모두에 대해서 결정적인 관념 또는 기대만이 주관적 행위기초일 수 있다. 주관적 행위기초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통하는 상의 기초, 화의 기초, 일정한 사정의 존속 또는 불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행위기초가 처음부터 결여되었거나 후에 소실된 경우에는 공통의 동기 착오에 의하여 불이익하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착오에 의하여 유익하게 된 당사자가 계약을 당사자 쌍방의 착오가 없었으면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바꿔 말하면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된 내용으로 효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탈퇴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탈퇴권은 원칙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가진 해제권이나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해지권이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결에는 보충적 해석에 의한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의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결과를 인정하려면 사견을 따라야 한다.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중 일부는 근본적으로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제109조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공통의 착오에 있어서는 착오 자체의 취소를 문제 삼기 전에 그러한 계약의 추정이 가능하였는가를 먼저 탐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한 뒤에 이에 관해서는 독일에서 주장되는 행위기초론의 적용과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권과 계약의 수정을 모두 인정하는 점에서 특정이 있다. 그런데 공통의 동기의 착오는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권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이 견해의 수정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의 해석 내용이 아니고 공통의 동기의 착오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계약 수정이 이미 민법 제109조를 떠난 해결 방법인데 그 방법을 적용해본 뒤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 제109조로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한편 공통의 착오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는 그 사안 자체가 공통의 착오 이론에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문제이다. 그 사안은 공통의 착오로 인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본래의 의미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인 것이다. 판례는 엉뚱한 사안을 보고 공통의 착오라고 하면서 그 사안에 맞는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6페이지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거 차고 또 올려두고 차고 끝난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해석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